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켈리아의 연금술사 라인도티를 여기서부터 봐야 되나? 어, 유튜브 동시송출을 안 한 이유는 일단 관리가 귀찮아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로 네이버 베타 되면은 네이버 베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베타가 되면 그때 가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동시 송출을 할지 아니면 네이버 단독으로 넘어가서 할지 그걸 좀 고민 좀 해보려고. 예. 사실 뭐 이미 좀 머리론 정리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 될 것 같긴 함. 한 명만 더 하면 만팔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또. 그것 때문에 누가 또 취소를 누르겠다 야. 자, 그러면 켈리아의 연금술사 라인도티르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아의 연금술사 라인도티르의 행적 여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도티르의 행적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이제 R이라는 켈리아 연금술사가 나오는데 이 R이라는 네임을 토대로 유축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R이라는 네임을 가지고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라인도티르랑 R이랑 유사하다. 그래서 이게 라인도티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뭐 여러 정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알베도가 이야기한 흑토술이라던가 그리고 뭐 황금의 연금술사가 심연 마수들을 만들었다던가. 그래서 과거 켈리아의 연금술사인 라인도티르는 수많은 심연 마수들을 만들었다라는 게 드러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도트리가 만든 생물 중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계 늑대를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황금이 무심코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써있는데 라인도티르의 또 다른 이명이 황금의 연금술사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황금이 라인도티르다 라는 건 이전에 추측을 많이 했던 내용이죠. 네. 근데 이 황금 늑대왕조차 라인도티르가 무심코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과층에 속한 피조물보다 부식층의 괴수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두린과 엘리나스였다. 자, 유명한 친구들이죠. 두린 같은 경우는 몬드의 재앙을 불러온 친구고 엘리나스 같은 경우는 폰타인을 아예 초토화내버린 장본인입니다. 근데 두 존재의 공통점이 있는데 본인들은 아기가 없었다라는 게 좀 공통점이에요. 각각의 생명체가 정말 위험한 존재고 그리고 재앙을 불러일으킬 만한 위험 요소인 건 맞는데 이 둘 자체는 정작 악한 의도가 없었다라는 게 함정이면 함정이죠. 엘리나스 같은 경우도 엄마는 내가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길 바라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엄마가 라인도티르고요. 그래서 라인도티르는 엘리나스에게 생명과 대지에서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줬고 듣기 좋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린과 엘리나스 모두 신체를 라인도티르가 만들어줬다. 이 폰타인에 있는 맵 자체의 이름이 엘리나스죠. 그래서 엘리나스는 크기가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엘리나스에게 수많은 형제자매를 갖게 해주셨고 많은 친구를 사귀게 해줬다. 라고 해요. 예. 언니 오빠들도 나한테 잘 대해주는데 나중에 수많은 동생이 생겨서 나도 언니 오빠들처럼 동생들을 대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예측들을 하시는 게 이제 피에로가 얘기하는 현자에 못 미친다면
전임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다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재가 라인도티르라는 추측을 많이 하죠. 네. 왜냐면 현자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뛰어나고 그리고 이 왕한테 간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왕한테 총애를 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라인도티르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아는 인물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많이 하는 게 피에로가 라인도티르한테 밀려서 피에로가 분노를 했고 그래서 피에로가 우인단을 창설을 하러 갔다라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500년 전 켈리아가 재앙이 일어났고 켈리아가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켈리아는 쏟아져 나오는 심연 마수들을 피해서 지상으로 대피했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조 기사들을 따라 지상으로 도망쳤고 끔찍한 뜬소문이 떠돌고 있다.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말에 따르면 지상으로 도망친 사람은 이상한 병에 걸려 마무리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뭐 천리의 불사의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연의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자, 방금 어머니 나무로 돌아간 돼지의 기억을 봤다. 수많은 페리와 다으리의 장치. 여기서 다으리는 켈리아입니다. 인간의 용사가 마물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희생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크바레나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 켈리아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켈리아에서 쏟아져 나오는 마물들을 막아냈다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켈리아 내에서도 파벌이 굉장히 갈렸다. 심연 마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심연 마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심연 마술을 이제 좀 뭐랄까 멀리하는 심연 마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라인도트리가 무심코 창조한 수계 늑대 무리는 이나즈마를 멸망 직전의 상태로 만들었죠. 실제로 보면 이나즈마에서 재앙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수계 늑대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나즈마 자체가 멸망할 뻔했는데 마코토랑 이제 라이덴 A의 노력으로 인해서 신성한 벚나무를 세웠고 그걸로 인해서 이나즈마의 재앙을 막아냈고 그리고 층암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계 늑대 무리를 막기 위해 야차 부사와 수많은 천암군이 사망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층암거연에서는 유적의 뱀이 갱도를 뚫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서로 이제 희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악의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온 두린과 엘리나스는 몬드와 폰타인의 크나큰 피해를 입혔어요. 실제로 두린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냥 몬드에 놀러 갔다는 뉘앙스로 나오긴 하거든요. 하늘을 날고 싶어서 몬드를 비행하다가 그 두린 자체의 도끼 때문에 몬드의 사람들이 살지를 못해서 두린을 퇴치했다라는 언급이 있고 그리고 엘리나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폰타인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냥 폰타인 사람들하고 놀려고 갔다가 본인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폰타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폰타인 사람들이 죽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가만히 토벌당한 존재가 엘리나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두린과 엘리나스는 존재 자체로는 악한 게 맞는데 사실 그 심성 자체는 악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오피셜로 나온 게 루카데바타와 화신, 에게리아는 켈리아에서 쏟아져 나오는 마수들을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했고요. 그리고 라이덴 마코토 같은 경우도 켈리아의 재앙 때 이제 라이덴 A가 마코토를 따라서 찾으러 갔으나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 현재까지 나온 폰타인 이야기를 토대로 현재까지
현재 폰타인까지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증거를 맞춰보면 무려 7신 중에 3명의 전대 여신이 켈리아의 재앙과 엮여서 사망했다라는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켈리아의 재앙이 정말 위험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크나큰 영향을 줬다. 티바트색에 영향을 줬다라는 게 팩트예요. 지금은. 그리고 대재앙이 끝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선화 십자회 월드 이모 이번에 추가된 거를 해보신 분들은 봤을 수도 있는데 알이라는 켈리아 연금술사가 비밀 결사회에 참가했던 모양이다. 기록에 살짝 언급된 바에 따르면 그들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을 이용하는 거에 참가를 해서 이 정보를 얻었다라는 게 이제 팩트로 드러난 상황이에요. 르네 같은 경우가 의식을 분리하고 합치고 그리고 의식 절단을 통해서 다른 존재에게 의식을 넘기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인도티르가 뭔가 힌트를 얻었거나 아니면 여기서 뭔가 도움을 줬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이 일에 관여를 했다라는 거는 현재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두린과 엘리나스를 겪고 나서 라인도티르가 본인이 말하는 이제 순수한 백악의 존재를 만들어낸데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알베도를 만들어냅니다. 예. 근데 이제 알베도는 정확히 언제 태어났느냐? 켈리아라는 나라가 멸망한 뒤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상 라인도티르는 두린과 엘리나스 그리고 뭐 수의 늑대 켈리아의 재앙 이런 거를 모두 다 겪고 폰타인까지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알베도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백악층의 걸작 그리고 인조인간 알베도를 만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알베도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백악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이 실험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죠. 이 2.3 설산 이벤트에서. 근데 뭐 그 전에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있냐면 이제 라인도티르가 속해 있는 곳이 마녀회라는 곳인데 이 마녀회는 이 미풍과 희망의 신 바르바토스에게 한번 덤볐었죠. 근데 이제 벤티가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하게 넘어갔거나 이거를 막아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도티르의 행적을 찾아보면 알베도를 만들고 난 뒤 알베도를 같은 마녀회의 앨리스에게 양자로 맡기고 본인은 그 전에 본인은 그 전에 알베도랑 같이 다니면서 나베리우스의 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유물을 찾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행적은 딱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근 폰타인에서 나온 이야기가 본인의 스커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내 사부도 라인도티르와 비슷하게 극한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라인도티르라는 인물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극한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다 라는 의도를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극한을 추구한다는 게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 극한이라는 게 결국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라인도티르가 생각하기에 가장 순수하고 백악으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인 알베도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만족을 못하고 극한을 추구하러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남는 거는 신이라거나 아니면 훨씬 더 초월적인 존재밖에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라인도티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연금술의 과정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보면 연금술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현자의 돌이라는 것을 연금술의 최종적인 목표는 현자의 돌이라는 것을 만드는 게 원래 연금술의 최종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흑토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은 단계예요. 연금술의 단계에서. 이제 보통 연금술의 단계가 한 5개 정도 있는 게, 보통 연금술의 단계가 5개 정도 있는 게, 보통 연금술의 정도가 5개 정도가 있는데, 맨 처음이 흑토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백악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하는 걸작, 그 걸작이라고 말하는 인조인간 알베도가 두 번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현재 라인도트리가 말 그대로 연금술의 극한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자의 도를 만들려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인간을 뛰어넘은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극한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현자의 돌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결국 현자의 돌을 추구한 사람들이 맞게 된 결말은 굉장히 참혹하고 안 좋은 결말들을 맞이했다라는 건 드러났거든요. 네. 그리고 뭐 보통 라인도티르랑 이제 엮어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 북유럽 신화의 라인강의 황금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황금 같은 경우가 재난을 일으킨 진짜 원인이자 켈리아 재앙의 원흉이 된 시면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라인도트리가 일으킨 행적들만 보면 켈리아의 재앙도 사실은 라인도트리가 일으킨 거고, 그리고 각 티바트 각국에서 일어난 재앙도 사실은 라인도트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만약에 정말 켈리아에서 엘민 왕에게 심연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현자가 라인도티르라고 한다면 현재 티바트에서 일어난 모든 재난의 원흉은 라인도티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북유럽 신화에서 나왔던 라인강의 황금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는 말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추측 중 하나가 라인도티르가 사실은 최종 보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들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천리의 주관자도 있고 켈리아로 넘어가서 켈리아가 정말 최종 보스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우인단의 얼음 여왕이 최종 보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까지의 재앙 규모라거나 그리고 일으킨 뭐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규모들을 보면 이 라인도티르가 최종 보스가 맞다라는 가정은 좀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여요. 지금까지 한 일들이 너무 스펙타클합니다. 각 나라에 있어서. 네. 남달라요. 뭐 지금까지 나왔던 빌런들이 각 나라 하나에 영향을 줬다면 라인도티르라는 인물 자체는 현재 티바트 모든 나라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왜냐면 라인도트리가 켈리아에서 말하는 현자인지도 오피셜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라인도트리의 목적이 극한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나온 게 시점에서 라인도트리의 목적이 극한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나온 시점에서부터 이 추측이 훨씬 더 가속을 받는 건데, 그게 걸리는 것 중 하나가 이 마녀회라는 집단이 좀 걸리긴 해요. 왜냐면 이 마녀회라는 집단이 친분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도 관여를 한다고 하면 이 집단들 자체가 그거를 일종의 방관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아, 이 집단 자체가 뭔가 그냥 친분이 있어도 본인들의 개인 활동은 방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관여한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가지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 만약에 집단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집단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거랑 대적했던 벤티가 조금 더 의문스러워질 수 있죠. 왜냐면 벤티는 라인도티라는 인물 한 명만 상대한 게 아니라 저 마녀의 전체를 일단은 상대를 했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라인도티르도 라인도티르인데 사실 이 마녀에도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앨리스라거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레의 엄마인 앨리스라거나, 그리고 라인도티르도 여기 들어있고, 모나의 스승인 마르벨로스도 여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여행자한테 계속 운명을 알려주는 니코라던가, 뭐 굉장히 다양하게 티바트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들어있거든요. 예.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인물들의 행보도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라인도트리가 현재 저지른 일들은 티바트 전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라인도트리가 한 일 자체는 티바트 대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재앙도 라인도티르랑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후에 가서 라인도티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한 일이 많고 그 일이 해결된 낌새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중요한 순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일으킨 규모 자체가 지금까지 일으킨 재앙의 규모 자체가 라인도티르는 격을 달리한다 라는 게 현재까지의 추측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위험한 빌런인 도토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요. 도토레가 한 세수는 접어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원신 이야기가 나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슬슬 이 라인도티르라는 인물한테도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서히 켈리아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이 마녀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에도 계속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마녀회라던가 그리고 뭐 켈리아라던가 지속적으로 개입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핵심 요소일 것 같습니다. 라인 도티르라는 인물은. 그렇습니다. 아마 데인슬레이프 이야기가 좀 나오면 라인도티르라거나 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관련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추측인 부분이 크거든요. 피에로라거나 라인도티르 그리고 뭐 데인슬레이프까지 이어서 관계성이 확정이 난 게 아니라 이걸 것이다라는 추측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팩트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라인도트리가 정말 최종 빌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 5인단 집행관이라는 구조를 만든 피에로가 라인도티르라는 인물에게 밀려서 얼음 여왕에게 갖고 5인단을 창설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만큼 라인도티르라는 인물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긴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라인도티르가 티바트에서 저지른 죄악 자체는 이미 용서받을 수가 없는 수준이긴 해요. 예.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 나갔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제외한다고 쳐도 굉장히 큰 악역에 가까운 인물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라인도 티르는. 그래서 이 알베도라는 인물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알베도도 좀 선택하는 구간이 올 것 같은데, 알베도가 본인을 만들어준 어머니인 라인도티르를 택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같이 지내온 클레랑 앨리스를 택할지, 이 선택이 기로에 서는 것도 한 가지 뭐 재미 요소가 되겠죠. 왜 8년자보다는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그 금색 머리의 검사 걔가 중요해요. 걔가 더 중요하긴 하. 물론 대인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예. 그리고 반지 끼고 있었다고 했고. 뭐 좀 새는 이야기인데 데인 슬레이프가 500년 동안 불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없기 때문에 불사를 유지하지 못할 텐데라고 이야기가 넌지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존재 중에 하나가 반지란 말이죠. 예. 근데 만약에 데인 슬레이프가 멀쩡하게 제정신을 유지하는 이유, 그리고 불사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계속, 그러니까 불사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정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는 이유가 만약에 반지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그 물건이 정확하게 뭔지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불확실한데, 데인 슬레이프가 물건을 언급했다는 시점에서는 의심해 볼 여지는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관련해서 데인 슬레이프라거나 라인도티르라거나 관계성을 조금씩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것도 관계성을 조금 더 찾아보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켈리아가 굉장히 원신 스토리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라인도티르라는 인물도.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고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인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림자가 사도일 가능성에 대해 음... 에이언즈의 사도 어...
음, 네, 스타레이라고 이으면, 스타레이라고 이으면 좀, 글쎄요. 그러니까 스타레이라고 이으면 이게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도가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도라기보다는 에이언즈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에이언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에이언즈라는 존재 자체도 정확하게 모르는 시점에서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불안전하긴 해요. 정보 자체가. 예. 그리고 이게 제3 강림자인 여행자 정체가 개척 아키비리 혹은 아키비리의 사도로 추측되는 이유가 그 아키비리가 출신인 행성이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그게? 페가나? 예. 그러니까 그 페가나랑 연관지어가지고 이게 여행자가 아키비리의 사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얘기하긴 했지만 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엮여버리면 아예 두 세계관이 다 섞여버리는 거라서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보존 클리포트의 사도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예. 그러니까 뭐 다 섞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긴 한데 그냥 약간 이스터에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왜 그게 무리수냐면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원신 스토리, 뭐 붕괴 스토리, 그리고 스타레일 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제대로 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 그 세계관을 섞을 정도의 스토리 퀄리티가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섞을 거면 세계관이 완벽하게 확정이 되고 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런 찌라시도 있잖아요. 원신 심연이 공허의 에이언즈 몸속. 그러니까 공허의 이연즈의 몸속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애초에 공허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허한 공간 그 자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연이라고 하기에는 계속 심연에서 존재들이 살아간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좀 애매해 보면. 예. 어... 그러니까 뭐 이런 추측을 한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스타레이 스토리가 한 3.0 이상까지는 나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초반이야, 스타레이 스토리는. 예. 그러니까 너무 초반이야, 너무. 그러니까 원신도 최근에서야 이제 뭐 극한을 추구한다, 그리고 양자 보여주고, 심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시점인데, 스타레일은 너무 이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용왕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뒤지게 못 풀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뭐 정황상은 추측이 되잖아요. 원래 음월군이었던 단풍이 그 여우조 그 누구냐
블레이드 여친, 걔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걔를 살리기 위해서 그 활용요법인가 뭐 백주 걔 살리기 위해서 활용요법을 해가지고 걔를 용으로 만든 다음에 걔를 살린 게 뭐 백로다 하면서 백로가 그래서 용존이 되었고 걔는 뭐 탈피를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유추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블레이드 마각의 몸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스토리상에서 제대로 풀린 게 아니라 그냥 남겨져 있는 정보를 토대로 유추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백로가 사실 백주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아. 어, 그냥 추측 중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팩트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황상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푸는 시점인데 지금 에이언즈 이야기 가져와서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것도 끝까지 안 풀어졌잖아요. 백주 관련해서라던가 뭐 왜 활용요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됐는지조차도 얘기를 안 해줬어. 심지어. 어. 그러니까 나는 스타레이 스토리를 왜 굳이 지금 손을 안 대냐면요. 지금 손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지금 손대봤자 의미가 없어. 좀 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손대도 무방해. 어, 그러니까 나온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나온 게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세계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가 풀려야 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너무 좀 뜬구름 잡기야. 에이언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곤충대라거나 그런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나온다고 해도 이야기를 보면 그냥 진짜 둥그름 잡기예요.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 번식이 왜 다른 에이언즈들한테 죽었냐. 뭐 이런 거랑 뭐 그런 거밖에 대충 안 나와. 어.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스토리를 잘 푼다는 가정하에지만. 예. 그래서 이번 페나코니가 많이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음. 솔직히 스토리 박은 거는 이해를 할 수 있긴 해. 그러니까 이나즈마도 스토리가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이해는 갔는데 나부는 거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박아버려가지고 이거를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개척 후문에서 보여준 거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부가 뭐가 잘못됐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도 이야기를 너무 박아버려가지고 음 아무튼 이거는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음 이러니까 세계관이 먼저 이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관이 엮여버리니까 나오는 좀 그건 것 같은. 아, 용왕 니벨룬게는 제 3회 강림제이다 2편. 이게 아까 그건가 보네.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진화하고 원초의 그분과 옛세계 주인들이 다른 존재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그거긴 해요. 예. 음.
어, 어, 뭐랄까. 어,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뭐 항상 말하지만 추측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추측은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추측이라는 것도 결국 증거에 기반을 해서 추측을 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 자체부터 추측을 깔고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부터 벌써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왕들의 왕 니벨룽겐이 파넬스와 전투했을 때 일곱 용왕 중 하나인 프레 용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벌써 추측을 깔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 자체는 지금 증거가 없이 아예 추측으로 굴러가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제부터 추측이 돼버리면 안 돼. 왜냐면 이게 하나가 틀려버리면 여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이런 추측이라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긴 한데, 아페비라는 존재가 말하는 것만 보면은, 니벨룽겐을 본인의 상위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위의 존재라고 보통 그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일단 아페비 풀의 용왕이라고 예측이 많이 되잖아요. 왜냐면, 현재 수메르에 살고 있는 용 자체가 아페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다 자체도 아페한테 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용왕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 용왕이 이전에 죽고 나서 그 권능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야지 그게 용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니벨룽겐이 정말 풀의 용왕, 그 고대형의 대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아페한테 넘기고 나갔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니벨룽게는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죽었거나 아니면 훨씬 더 상위의 존재가 되었거나. 네. 그렇게 돼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니벨룽겐이 그런 선택을 해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왕이라고 부를 만한 그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용종의 초월적인 존재가 됐다고 해도 굳이 다른 용들이 니벨룽겐 왕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고는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니벨룽겐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뭐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고 부르던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니벨룽겐 왕이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용들보다는 더 상위의 존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이게 제3 강림자가 니벨룽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제3 강림자가 니벨룽겐이라고 하기에는 좀 음... 그 강림의 기준이 세계에 강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왔을 때 강림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강림이라는 기준이 된다면 글쎄요, 그게 강림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 생각해봐도. 그러면 너무 기준이 모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얘기할 거는 많은데 정리가 안 되네. 음, 애매해. 왜냐면 지금 용왕들의 존재가 정확하게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애초에 니벨룽겐도 명확하게 어떤 존재인지가 나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니벨룽겐에 대한 추측을 할 거면 다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이 추측은 제3의 강림자가 니벨룽겐이라는 기준 하에서 진행한 거라서 애매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일곱 용왕 중 하나인 프레 용왕이 만약에 니벨룽겐이었다고 해도 이게 니벨룽겐이 심연으로 나가서 몸이 재구축됐다라는 기준 하에서 뭐 초월적인 힘을 얻었고 일곱 원소의 모든 힘을 얻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맞아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뭔가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원소의 반응성이 높아졌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심연의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면 모든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되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너무 좀 끼워 맞추기식이 돼버린단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애초에 니벨룽게는 다른 용들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였다라고 보는 게 맞아. 만약에 제3 강림자라고 주장을 할 거면. 예. 그렇게 할 거면. 그 심연의 힘이라는 것 자체를 적용했기 때문에 원소의 힘을 사용한다고 주장을 하기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으니까요. 예. 그쵸? 애초에 원소에 대응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용들이 정말로 초월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모든 원소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면 니비에트도 뭔가 다른 원소에 관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긴 했어요. 예. 그리고 심연의 힘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원소를 사용하는 게 말이 됐고. 근데 지금 모든 원소에 대응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현재는 여행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행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니벨룽겐이 제3 강림자라고 보기에는 그쪽이 안 맞는 것도 없잖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소에서 좀 걸리는 면이 없잖아 있지. 그러니까 각성을 했다고 쳐도 그 각성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것도 일종의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예, 그쵸? 어, 에일로이는 그냥 쩔이고요. 음, 근데, 뭐라고 해야 되냐. 침례자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거를 설명을 봐야겠는데? 생물질. 여기, 누구냐? 몬스터 어딨어? 이건가? 어, 어, 시면의 본질은 원소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이 있는 원소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에 의해 말려들고 왜곡되어 끝내는 심오한 의지의 도구가 되고 만다. 결과나 효용성으로 봤을 때 소위 시면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쩌면 작게는 보물사냥 등에 들고 다니는 원소임으로 충만한 그릇과 크게 신인의 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어... 다양한 원소의 힘을 부리는 시면의 마물. 아, 근데 원소의 힘 얘기하면 또 여기가 나오긴 하네. 음... 근데 심연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원소의 힘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음... 야타용왕. 근데 너무 다 가정이야. 너무 다 가정이긴 해. 음, 야타용왕 거기에 있나? 그걸 한번 봐봐야겠는데. 공룡몽 거기에 설명이 있나? 반갑습니다. 요 새끼는 설명이 없네. 얼마나 대충 만든 거야? 근데 용왕의 힘을 자양분으로 생성됐다. 용왕? 야타 용왕? 용왕이 맞나 얘는? 용왕의 명류관. 용왕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네. 음... 야타가 종려를 찬탈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아, 네, 야타 용왕 정도면 용왕이라고 부를만 하긴 한데, 이게 진짜 좀 애매해지네.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기준이 되어버리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다른 심연 애들 한번 봐볼까?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기준인가?
어허. 어허이. 어허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음, 그러니까 심연이랑 원소의 힘이라는 것 자체가 불명확하네. 음, 근데 너무 좀, 근데 그렇게 대변될수록 너무 뜬구름 잡기가 돼버리는데. 음, 그렇지 않나요? 나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돼버릴수록 너무 더 뜬구름 잡기가 돼버리는 것 같은데. 음, 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붕괴수들도 원소를 사용하는걸? 붕괴수들이 사용하는 힘을 인류한테 집어넣은 게 융합전사고, 걔들이 힘 사용하는 건데. 음. 그러니까 너무 애매하다, 원소라는 게. 그러면 심연의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면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가정이 가능해져 버리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은 너무 또 애매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심연의 힘을 얻음으로써 원소의 힘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원소의 힘을 사용하는 애들이 반쪽짜리가 돼버리는데, 음, 너무 애매하네. 애매한 게 많아져 버리는데, 이러면. 음, 음, 그러니까 뭐, 색깔이 전부 다 모여서 검은색이 된다라고 색깔론을 가지고 오면은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심연의 힘을 가진 애들이 원소의 힘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심연의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면 원소에 다 적응력이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라 버려서 이거를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그냥 여행자가 지금 사용하는 힘 자체가 심연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행자도 원소 적응력이 높잖아. 애초에 그러면 여행자가 사용하는 힘 자체도 지금 우주의 힘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돼버리는데 나 모르겠네 이게. 음
그치. 그 기준에서 따라버리면 용이라는 존재들이 바깥에 나가서 심연의 힘을 가지고 오는 순간 그냥 얘들은 개 깡패가 되어버리는데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안 되긴 하지. 음. 그러니까 룽이라는 게 그냥 용을 말하는 거긴 해, 사실. 음. 그리고 그 원소라는 힘 자체도 그러니까 가정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애초에 파네스도 우주 밖에서 온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주에서 온 존재잖아. 티바트 세상 밖에서 온 존재인데 파네스가 우주 밖에서 온 존재라고 한다면 심연의 힘을 충분히 건드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굳이 심연의 힘을 건드리지 않고 원소의 힘을 빼앗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원소의 힘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심연의 힘이라고 한다면 굳이 파네스가 용들한테서 힘을 빼앗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지. 어,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준에서 본다면 굳이 심연의 힘을 사용하지 원소를 빼앗아가지고 사용할 이유가 없다란 말이야. 굳이 원소의 힘을 빼앗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심연을 경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뭔가 디메리트가 있는 거야. 만약에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쳐도 아까 말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러니까 조금밖에 사용할 수 없다던가 완벽한 힘을 사용할 수 없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옛날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면 대기에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를 응집해가지고 뭐 원소를 만든다고 친다면 그냥 원소의 힘을 사용하는 힘 자체를 한다면 그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밖에 사용할 수 없다. 뭐 심연의 힘을 쓴다면 뭐 부가적으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완벽한 힘이 아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실상 원소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심연의 힘을 가진 니벨룽겐을 제3의 강림자, 그러니까 만약에 니벨룽겐이 제3 강림자여가지고 그 니벨룽겐의 신체를 가지고 제3 강림자로 신의 심장을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다리가 안 맞는 게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원소 반응성이 높고 그릇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친다면 그럴 수 있는데 굳이 니벨룽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좀 의문이 생긴단 말이지. 애초부터 용한테서 뺏은 원소의 힘들이 있는데 굳이 신의 심장? 음, 호환성? 뭐 그게 그거지 뭐. 그것도 맞긴 해요. 느비에트가 만약에 그 신의 심장이 니벨룽겐의 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면 뭐라도 넌지시 떡밥이라도 뭐 여기서 뭐 익숙한 힘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게 이런 방구도 없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아펩도 그렇고 그 니비에트도 그렇고 만약에 아펩이 니벨룽겐 왕을 그렇게 추종하는데 천리가 그것도 모자라서 니벨룽겐 시체를 가지고 신의 심장을 만들었다? 가만히 있었을까? 그냥 길길 날뛰면서 천리를 뭐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러고 있었겠지. 그렇게 추종하는 애가. 근데 뭐 천리가 살아가는 인간을 지켜보겠다 이러면 그냥 꺾인 건데 그렇게 티베깅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면을 봤을 때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래저래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냐면 니벨룽긴이라는 애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그냥 그 이야기 하나만 나오고 그거 가지고 추측을 하기에는 걔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
그냥 그게 끝이니까. 이거는 좀 니벨룽긴이라는 존재에 대한 떡밥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은 좀 힘들어 이거는. 계속 그냥 도돌이표야. 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봤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도돌이표가 돌아요. 이것도 똑같아. 에. 그래서 뭐 추측은 추측이긴 한데 답이 없다 이거는.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계속 그냥 음 그냥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것 같긴 해. 끝나지 않는 쳇바퀴에서 계속 구르는. 음, 그럴 것 같아요. 나타에서 좀 더 이야기가 나오면 알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문제 같아, 내가 보면 볼수록 답이 없다, 이거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 해결되는 게 없네, 이거는. 이건 답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도 스타레일에 원신 심연 주인은 스타레일 공허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음, 아, 글쎄요, 이것도 이보다 쓰레기 같은 시나리오는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잘 적었다가 갑자기 본인이 꺾였네. 본인이 봐도 이야기가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이야기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봐, 이거. 음, 그니까 이것도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타레일 기준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문제가, 이게 그냥 똑같은 이야기가 정보가 없어. 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둘 중 하나라도 완벽하게 어떤 존재인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추측을 하기에도 정보가 너무 모자라기도 하고, 예. 그, 뭐, 심연이 여러 종류일 거다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다중우주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복잡하고, 그리고 일단 데인 슬레이프가 말하는 그 녀석이라는 존재 자체는 뭐 공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진짜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진짜로 말 그대로 신이라는 걸 부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신이 되기 싫어가지고 신이라고 언급되기가 싫어서 그냥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해. 예. 근데 모르겠네. 공허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스타리를 좀 더 이야기를 찾아봐야 되나? 이렇게 스타리 적는 사람들 이야기를 맞춰 설명을 해주려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음, 근데 왜 개척자 이름이 루미네야? 근데 이 불사의 저주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 불사의 저주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데, 어, 이제 그니까 좀, 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만 계속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흠. 스타레일 관련된 글은 한번 쭉 모아뒀다가 제가 스타레일 한 페나콘이 지나고 나서 스토리 좀 공부 좀 하고 그때 가서 한 번에 쓱 봅시다. 예. 그리고 그때 가면은 원신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가 더 풀렸을 시점이긴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이 스타레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거듭해서 말하지만 스타레일 관련 정보가 너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예, 조금 원신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보가 부족한 시점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추측을 해도 계속 헛도는 것 같아, 이거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스타레일은 잘 모르겠다. 예.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볼게요. 페이몬은 연기 중일 확률이 높다. 페이몬 연기설? 오 마이 갓. 이번 추측도 찰리랑 파네스랑 페이몬설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아. 자, 그래서 페이몬은 천상의 영원한 왕자로서 티바트에 강림한 강림자입니다. 예. 천리가 제1의 강림자라는 사실은 나이다가 이야기해줬죠. 나이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근데 이 정보도 나이다가 알아낸 게 아니라 원래는 우인단 측에서 알아낸 정보긴 해요. 우인단의 기준으로 제1의 강림자가 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예. 이거는 우인단 정보 토대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요것도 이제 모나가 페이몬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찾아보려고 수점수를 봤는데 네 옆에 있는 이 녀석은 대체 어디서 온 거냐? 어떤 방법을 써봐도 운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행자가 나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다른 티바트에 있는 인물들은 확실하게 운명의 자리가 존재하는데 페이몬은
운명의 자리조차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알아봤잖아요. 이 티바트라는 세계 자체가 돌아가는 원리가 운명의 자리 시스템이 있고 사람들은 그 운명의 자리에 속박되어서 거짓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전에 추측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페이몬은 신기하게도 운명의 자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페이몬이 사실 신기한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데 페이몬은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상해하거나 신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페이몬이라는 존재 자체가. 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작은 요정, 빛나는 스마트 단말기, 뭐 하얀색 스마트 단말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간으로 안 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크죠, 보통. 예. 신기하게 보지도 않고 심지어 인간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라는 게 여러 관점. 그러니까 인간마다 다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는 인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누구는 요정으로 보고 막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듯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몬이 강림자다라는 추측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운명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고 페이몬이라는 존재 자체가 티바트 세계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라도 맞지 않나라는 추측을 했었기 때문에 페이몬이 강림자다라는 썰은 뭐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 하나는 역시나 이거죠. 스카라부슈가 세계수에 들어가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지워버렸을 때 수메르 중간막에서 페이몬은 세계수의 영향을 받고 스카라부슈를 잊어버렸어요. 뭐 여기에 있던 것처럼 나 방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지? 무슨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뭐였더라? 스카라부슈? 음식 이름인가? 진짜 이상한 이름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강림자라는 추측을 하기에는 페이몬이 세계수에서 스카라부슈에 대한 정보가 사라졌을 때 기억을 잃었다라는 묘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뭐 루카데바타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강림자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페이몬이 강림자라고 물어보기에는 그러니까 강림자라는 기준을 페이몬이 강림자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이런 요소 자체가 페이몬이 강림자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행자는 스카라부슈에 대한 정보가 삭제가 됐었더라도 여행자는 스카라부슈에 대한 정보가 세계수에서 삭제됐을 때 스카라부슈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림자는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완벽하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페이몬이 강림자라고 주장하기에는 페이몬은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뭐 이런 것도 있었네요. 강림자로 스카라부슈 대인 여담에서 대인 슬레이프 대신에 강림자로 추정되는 앨리스가 해설을 맡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그래서 페이몬이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추측 자체가 여기서 기반한 것 같아요. 네. 페이몬이 지금까지의 추측을 보면 파네스가 맞고 제1의 강림자일 텐데 어째서 세계수의 영향을 받는가. 그렇기 때문에 강림자가 세계수를 무시한다는 설정과 완전히 충돌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페이몬이 강림자인데 세계수의 영향을 페이몬이 강림자라는 추측을 했는데 세계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페이몬이 연기 중이구나 라는 가설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증거를 찾아냈는데 페이몬의 기억을 통해서 이 정보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뭐 볼까요? 여행자가 페이몬에게 기억에 남는 몬스터를 물었을 때 페이몬은 유적 가디언이라 말했다. 몬스터? 유적 가디언. 유적 가디언도 몬스터야? 기계장치 아닐까? 사람을 귀찮게 하고 처치해야 하는 녀석들은 전부 다 몬스터야. 사냥하면서 잡은 건 전부 사냥감인 것처럼 말이야. 쌀벌하긴 하네요. 이 내용이. 평소에 그렇게 외치던 슬라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유적 가디언을 이야기한 것도 좀 그렇긴 하네. 예. 그래서 뭐 페이몬의 정체를 생각하고 이것과 연관하여 유적 가디언의 정체를 생각해보면 이 페이몬의 대사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변한다라는 거네요. 뭐 유적 가디언은 티바트를 망가뜨리고 여러 나라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위험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파네스, 즉 천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유적 가디언이 기억에 남지 않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페이몬은 확실히 켈리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굳이 연기를 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네요. 이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무기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 페이몬이 여행자한테 무기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등 뒤에 나타나는 거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여행자가 페이몬이 항상 내 옆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건 어떻게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페이몬이 그건 페이몬이 태어났을 때부터 할 줄 알았던 거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페이몬은 애초에 기억을 잃은 적이 없고 기억에 문제가 있다는 암시도 존재하지 않고 페이몬은 태어난 순간에 기억까지 모두 가지고 있으며 파네스이자 천리인 페이몬은 확실하게 파네스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게 아니면 어떻게 티바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박식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가정을 하자면 많이 할 수는 있긴 한데 이런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수상하긴 하죠. 네. 그렇다면 왜 파네스, 그렇다면 왜 페이몬은 연기 중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페이몬은 여행자를 통해 심연을 몰아낼 계획이라 추정된다. 과거의 페이몬, 파네스는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고 혼자서는 심연을 티바트에서 몰아낼 수가 없었다. 이제 복수의 전투 때 파네스의 동료들, 뭐 파네스와 그림자 넷을 이용하기엔 그들도 이제 같이 피해를 입어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을 거고 그래서 페이몬은 심연을 티바트에서 몰아내줄 대리인을 찾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여행자가 티바트 세계를 여행하고 천리의 주관자를 이용해서 여행자의 힘을 빼앗고 이제 티바트 세계에 떨어뜨린 이유 자체가 여행자 남매를 이용해서 심연을 몰아낼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행자 옆에 붙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페이몬이 너무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자 남매를 그냥 심연을 몰아내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 돼버리는데 그냥 페이몬 쓰레기가 돼버리는데요. 음. 근데 사실 저도 그쪽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해요. 페이몬이 연기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모종의 이유로 진짜로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스스로를 봉인을 했던지 아니면 뭔가의 오류가 생겨서 현재 그 시절을 기억을 못 한다던지 그 기준에서 보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예. 근데 사실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죠. 너무 여행자한테 집착하는 면을 보인다던가, 그리고 이상하게 많이 먹는다던가. 뭐 이상하게 많이 먹는 건 그냥 돼지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에, 뭐 이상하게 한 달에 30만 모라씩 먹는다던가 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여행자 남매를 정말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한쪽은 심연의 힘을 추구하고 있고 한쪽은 지금 그 남매를 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연기고 본인의 그 기억을 숨겨가지고 어 그러니까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르는 상태인데 진실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어 여행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페이몬한테 이용을 당한 게 되는 거죠, 사실.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처음에 여행자한테 낚였던 것 자체부터가 의도적으로 낚였다라는 게 되니까. 음. 근데 확실히 이상한 점은 많습니다. 왜냐면 운명의 자리에도 속해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재 티바트 세계의 법칙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존재가 누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누가 봐도 페이몬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바트 세계 인간들하고 완벽하게 좀 다른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페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수상한 점이 많은 생물이긴 해요. 아무리 봐도. 음. 그래서 뭐 정리하면 페이몬은 강림자고 강림자인 페이몬은 세계수가 통하지 않고 태어난 순간의 기억을 가지며 켈리아의 유적 가디언을 인상 깊게 생각하는 페이몬은 파네스, 찰리 시절의 기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복수의 전투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페이몬은 심연을 몰아내줄 대리자를 구해야 했고 그것이 여행자로 결정됐고 이제 지금 여행자 옆에 붙어서 여행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음... 난 언제나 전력을 다해서 날 억누르는 운명에 저항하고 있다고. 어... 흠... 근데 뭐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페이몬이 운명의 자리에 속해 있지 않은 이유, 그리고 뭐 기억을 잃어버렸던 이유,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참 많긴 한데, 뭐 안 맞는 점이 많죠, 사실. 기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운명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의 티바트 세계의 법칙에 따르면. 심지어 여행자 남매도 티바트 세계에 속하게 되었다가 모종의 이유로 그게 흐려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림자여도 충분히 티바트 세계, 즉 세계수의 기록이 즉 세계수의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여행자 남매를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몬은 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세계수에 딱히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 수 있는 건데 본인은 세계수에 속한 듯이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안 맞는 게 많으니까 뭔가의 비밀이 확실하게 있겠죠, 페이몬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행보도 그렇고 다른 거보다
일단은 전투력이 너무 없어. 전투력이 너무 없는 점도 수상하고, 그 흔한 원소의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수상하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없으면서 유독 티바트 세계에 대해서만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는 게 그게 유독 수상하죠. 본인 스스로 자칭하기를 티바트 최고의 가이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거는 모르는데 티바트 세계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식탐이 많은 거는 아니 근데 식탐이 많은 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본인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식탐이 그렇게 많은 거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돼버리는데 그러면 너무 쓰레기잖아. 여행자를 너무 이용해먹는 쓰레기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식탐이 많은 게 본체 자체가 크다? 아니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음... 뭐 어떻게 생각하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파네스랑 가장 유사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계속해서 페이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생긴 것도 그렇고 성별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그냥 페이몬이 제일 수상해요. 아무리 봐도. 그냥 파네스랑 끼워 맞출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어 페이몬밖에 없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페이몬 보고 언니다 그리고 뭐 여성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어 음, 아직까지 성별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핌은 좀 솔직하게 말해서 위아래가 없는 캐릭터긴 하니까 아니, 너무 위아래가 없긴 하지. 여러 면을 봤을 때. 어... 페이몬 관련된 이야기는 진짜 좀 많이 해가지고 뭐 더 할 게 있을까? 근데 진짜 페이몬이 이전에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얘가 여행자한테 집착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보면은 거의 여행자한테 엄청나게 많이
좀 뭐랄까 어 좀 수상할 정도로 집착을 하긴 해서 이게 정말로 뭐 여행자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긴 합니다. 진짜 수상할 정도로 집착하긴 해요. 예. 의존에 가깝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긴 합니다. 예. 여행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식으로 행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행자랑 떨어져서 지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행동을 해서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숨겨진 내용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니비에트랑 만난 게 엄청 쌀벌한 광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끝이 없는데. 흠. 페이몬이 프리나한테 조금 심하게 말하는 게 포칼로스가 자신을 속인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는 근데 페이몬이 개념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 얘 그냥 그 뭐랄까 사회생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잖아.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아예 순수한 존재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이상하긴 하잖아요. 이게 아예 그 기준 자체가 반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뭐 페이몬은 이렇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더 이야기할 게 있나? 그냥 늘 가지고 있던 페이몬에 대한 의문. 근데 연기를 하고 있으면 좀 소름일 것 같긴 해요. 좀 마스코트에다가 가장 여행자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친구인데 만약에 이 모든 게 연기였다고 한다면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긴 하다.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멍청할 줄 알았던 페이몬이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있던 거였다? 그럼 정말 바보한테 당해도 크게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타격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네요. 예, 가장 안 당할 줄 알았던 친구한테 당하는 거라서. 아무리 봐도 진짜로 기억을 뭐 봉인했거나 뭐 다시 되찾을 만한 그거를 남기고
기억을 지웠다라고 하는 쪽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페이몬도 좀 기억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예 그게 없어가지고 가능성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페이몬이랑 심연 여행자가 알고 있으면 미리 아는 척을 했겠죠. 네. 근데 몰랐으니까. 뭐 페이몬 이야기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야기할 것도 많고 추측할 것도 많고 너무 떡밥이 많은 친구라서 이야기가 끝이 나진 않는데 예, 뭐 어떤 식으로 추측하든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페이몬은 예, 뭐 페이몬 배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페이몬이라는 존재 자체가 마지막에 희생할 거다라는 추측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페이몬은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얘가 선역일지 악역일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사실 주변에 있으면서 활약을 한 게 전무하기 때문에 페이몬이 활약을 한 거라고 해봤자 뭐 무력적인 면으로 활약한 건 딱히 없잖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초반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행자한테 감화돼서 뭐 선역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추측을 하든 얘는 가능하다. 예. 뭐 맛있게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얘한테 뒤통수 맞으면 진짜 좀 충격일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의심해야 될 것 같긴 해. 언제든지 얘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예. 그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무섭네요. 좀. 엔조가 아무도 믿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게 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건가? 음. 아무튼 페이몬 관련된 이야기도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몬 이야기는 언제 해도 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할 게. 오. 뭐 아무튼 좋고요. 음. 뭐 신의 눈을 얻는다는 것 의미.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진행을 하면 남은 것도 없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 예, 일단 딱 여기서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좀 세이브 부는 남겨둬야 되니까 더 하면은 너무 좀 빡세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일단은 그렇고 일단은 그러면 오늘 스토리 분석 및 추측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비야 나오죠? 나비야 오픈런? 아,
내가 올 수 있을까? 그냥 적당히 올 것 같은데. 뭐, 스토리 관련해가지고, 스포 당할 일도 없고. 나비야 아마 오픈하자마자 열릴걸요? 12시? 예. 근데 뭐 빨리 올 수 있으면 빨리 올게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면 빨리 와야지 뭐. 근데 제가 요즘에 아예 새벽에 그냥 일을 계속해야 돼가지고 낮에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긴 합니다. 낮에 올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음. 예. 저녁에 오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더 편하지 않나요? 사실 저녁에 오는 게 더 편할 텐데. 음. 대충 그냥 보다가 예, 저녁에 올 수 있으면 저녁에 오고 낮에 오면 낮에 오는 걸로 하고 적당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게 편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저녁 한 6시에서 8시 사이에 그냥 켜지면 켜진갑다. 예. 그때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맨날 오는 시간에 오는 게 여러분들도 익숙하고 그러지. 뭐 스토리 스포 당할 것도 없는데. 호재지 같은 경우는 금요일쯤에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왜냐면 금요일 온라인 음악회 이거 해봤자 한두 시간이면 끝날 거거든. 얼마 안 돼요, 이거. 그래서 그때 호재지를 하던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음. 오늘은 뭐 일단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많이 해가지고 최근에 좀 빨리빨리 가는데 방송을 더 하고 싶은데 힘들다. 예. 뭐 재료는 제가 좀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저기 니케 하고 있으니까 니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가서 니케 보십시오.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봅시다. 내일 올게요. 예, 내일 나비야. 하러 오겠습니다. 갈게요, 안녕.